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온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 그리고 명쾌하게 건강 상식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르신들의 치아 상실과 대체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유 또 이렇게 아니 키도 건질하시고 아니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범석입니다. 우후! 아니 또 앉아주십시오. 오늘 저를 또 처음 뵀는데 제가 또 여기 더 나은 클리닉의 MC 아니겠습니까? 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매우 좋으십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상도 매우 좋으십니다. 아니 지금 외모가 출중하신데 지금 치과 전문이시잖아요. 병원에서 외모 순위 한 몇 순위 정도 되실까요? 중간 정도 됩니다. 야 중간 정도. 아유 또 포부심이 굉장히 하신데요. 지금 오늘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정보를 주실 겁니까? 오늘은 노인 틀니와 특히 노인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지금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방송을 꼭 할머니가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치아가 건강해야 노후도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범석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치과 질환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노화의 진행과 구강위생 관리 소홀 등으로 치주 질환의 발생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아 우식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치아를 상실하거나 발치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발치되는 가능성까지 있나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입안이 건조한 것과 충치는 이건 관계가 혹시 있을까요? 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치아 구강내가 건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치아 우식증이 호발하게 됩니다. 잘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젊을 때부터 노년까지 치아 관리는 정말 꾸준한 관리와 빠른 치료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치아와 잇몸 등 이제 구강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음식물 섭취의 불편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신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생활하기 위해서는 노년에도 젊을 때도 꾸준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구강 위생 관리.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은데도 정말 어렵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양한 이유로 빠지게 되는 이 치아인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를 상실한 그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브릿지나 아니면 임플란트 식립 또는 여러 가지 틀니,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틀니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틀니의 종류에도 부분 틀니가 있고 완전 틀니가 있고 임플란트 틀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틀니는 크게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 임플란트 틀니가 있는데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건전한 치아 및 보철물을 이용해서 거기 걸어서 사용하는 틀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틀니는 이제 남아있는 건전한 치아나 보철물이 없을 경우 잇몸으로 지지해서 쓰는 틀니가 되겠고요.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건전한 치아나 보철물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 틀니 쓰는 상황이겠죠. 그 상황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통해서 완전 틀니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틀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틀니는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붙이면 되는데 완전 틀니는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까요? 이게 완전 틀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이렇게 흡착력으로만 붙어 있는 걸까요? 환자분의 이제 구강 구조가 괜찮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디자인되고 잘 만들어진 틀니는 이제 잇몸과 그다음에 틀니 사이에 음압에 걸리게 흡착력을 통해서 잘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틀니는 하고 저희 할머니는 자주 빼놓으셨거든요. 원래 잘 때나 계속 평상시에도 붙이고 있는 건가요? 주무실 때는 빼서 이제 물에 담궈 두셔야 됩니다. 왜 물에 담가놔야죠? 물에 담궈 두지 않으면은 미세하게 이제 뒤틀리거나 해서 결국 오래 사용 못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에 그러네요. 담궈 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침이 꼭 필요한 거와 예, 같은 그렇죠. 이유네요. 그리고 이 틀니의 재질을 영구적으로 사용이 혹시 가능할까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걸까요? 틀니는 평생 쓸 수는 없고요. 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제일 잘 보일 건데 네. 이렇게 금속으로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레진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마모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되 치약 등으로 닦게 되면은 그 치약 내부에 연마제가 있어서 마모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치약은 사용하지 마시고 틀니 세정제나 아니면은 주방 세제 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틀니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칫솔 치약으로 양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빼서 세척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틀니를 칫솔 치약으로 닦으면 마모가 좀 빨리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이 틀니의 재질이 플라스틱, 뭐 레진의 종류이기 때문에 좀 이유가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 레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모에 상대적으로 금속 부분보다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틀니는 칫솔 치약 쓰면은 마모가 빨리 되잖아요. 우리 이는 마모 안 돼요? 마모가 되지만 마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그 가능성은 조금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그 매운기 뺀 칫솔 치약이 또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는 편집해서 다시 하지 마. 이렇게 노인 틀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잖아요.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완전 틀니가 필요한 상황에서 틀니를 7년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이제 구강 상태가 심각해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한 번에 걸쳐서 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예 조금 손상이 많이 됐다는 경우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임플란트 틀니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보험 혜택이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틀니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니의 장점이라면 보험 적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건데요.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부분 틀니의 경우는 악당 약 45만 원 정도, 악당이면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위에 악, 밑에 악입니까? 그렇죠. 상악하악입니다. 상악하. 얼마 정도 합니까? 부분 틀니의 경우 악당 45만 원 정도 하고 완전 틀니의 경우는 악당 약 43만 원 정도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저는 훨씬 비쌀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싸네요. 보험 혜택 받았을 경우죠? 그렇죠. 몇 세부터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65세부터. 그렇다면 이 틀니 치료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보통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는 한 번에 완성시키지는 않고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되게 되는데 보통 본을 뜨는 과정부터 한 5에서 6회 정도 내원하시게 되고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오랜 기간이 걸리네요. 왜냐면 본인 치아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다음으로는요. 임플란트 틀니는 어떤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될까요?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는 구강 구조나 저작 습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완전 틀니의 유지력이나 지지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기존 완전 틀니 유지력이나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 환자분이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구조물을 이용하여 유지력과 지지력을 얻는 임플란트 틀니를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 틀니는요. 환자마다 사정이 달라서 심는 개수나 치료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상악인지 하악인지 그리고 뼈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예상되는 저장력이나 뭐 기타 저작 습관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플란트의 심리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완전 틀니보다 유지력이나 지지력이 훨씬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임플란트 식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임플란트 가능 여부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있겠죠. 비용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또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비용은 아무래도 일반 틀니보다는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일단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보험으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고
또 이제 임플란트 식립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 심지어 추가까지 됩니까? 네. 임플란트 틀니도 그러면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과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필요 시에는 수리나 또는 재제약이 필요할 수 있고요. 틀니가 완전히 부서지거나 또는 첨삭 및 개상 등의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상황이 되면 재제작을 고려할 수 있겠죠. 또 틀니 부분뿐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 부분도 같이 주기적인 검진 및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이제 확인과 검진,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노년에 찾아오는 치아 상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좋은 실천은요, 내게 맞는 치료법을 선생님과 상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네.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및 치료를 통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서도 지속적인 구강위생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주 환하게 웃을 수 있게 저희 호탕하게 웃으면서 끝내볼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같이 안녕.